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8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을 보세요. 탄화도가 증가에 따른 연소 특성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탄화도의 증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자, 가번에 착화 온도는 어떻게 되죠? 증가합니다. 발열량도 증가를 하죠. 그리고 연료비도 증가를 해요. 연료비도 증가를 하죠. 자, 반면에 산소의 양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산소의 양은 어때죠? 증가하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라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탄화도가 증가하면 네 가지가 증가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착화온도, 발열량, 연료비 또 한 개가 뭐가 있어요? 고정탄소입니다. 이 네 가지는 증가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감소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랍은 여기 산소의 양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착화온도, 발열량, 연료비, 고정탄소는 증가를 하고 나머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답은 랍은입니다. 산소의 양은 줄어듭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29번 같은 경우도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공기비가 많이 들어갔을 때 완전 연소에 가깝고 공기비가 적게 들어갔을 때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자, 문제 보면 다음 중에서 연료 연소 시에 공기비가 이론치보다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면 이론치보다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뭐죠? 불완전 연소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불완전 연소가 되면 CO와 탄화수소와 금댕의 발생량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가번에 완전 연소로 연소실의 열 손실이 작아진다. 공기비가 많다고 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완전 연소는 아니에요. 완전 연소에 가까운 거죠. 자, 그리고 배출가스 중에 일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연소실백의 미연 탄화물의 부착이 줄어든다. 타지 않은 연소물. 그리고 연소율이 증가해서 배출가스의 온도가 불규칙하게 증가 및 감소를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답은 나번이고 여러분들 팁에 보시면 공기비가 작을 경우와 공기비가 클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탄소가 85%, 수소가 15%, 경유를 공기 과잉계수 1.1로 연소했을 때 탄소의 1%가 금댕으로 된다. 건조배기가스 중에서 금댕의 농도는 자, 건조배기가스인데 공기 과잉계수가 M이라는 공기비거든요. 그럼 공기비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가스가 되느냐 하면 실제 근연소 가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금댕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 실제 근연소 가스량분의 뭐가 되는 거죠? 금댕량. 이렇게 단위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GD를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GD라는 공식은 MA0-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1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식을 계속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식으로 문제를 풀면 거의 대부분 다 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죠? A0라는 이론 공기량이 필요해요. 따라서 이론 공기량 구하는 식은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5 플러스 3.33S죠. 그럼 여기 탄소라는 값이 0.85 그리고 H라는 값이 0.15 그리고 산소 없으니까 생략, S 없으니까 생략. 그래서 이론 공기량은 11.57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왔어요. 이 값을 여기 A0에 대입하죠. 자, 그리고 공기비가 지금 1.1입니다. M. 그리고 H의 값이 얼마죠? H가 0.15. 나머지 없으니까 생략. 따라서 GD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GD 11.8727 S미터의 삼성 per kg 분의 금댕량. 금댕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금댕 같은 경우에서는 탄소의 1%가 금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0.85 금댕량이라는 것은 0.85 kg per kg 곱하기 몇 퍼센트? 1%. 0.01 kg per kg.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원래는 kg per kg의 단위가 생성이 되는데 단위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것 중에 두 개 중에 한 개만 우리가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kg per kg. 그 가스량은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kg이 없어지고 kg per S미터의 삼성을 정답에서 요구하는 그램 per S미터의 삼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따라서 킬로그램을 g으로 바꿔요. 그럼 얼마를 곱해주죠? 10의 3승.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금등의 농도는 0.72 g/s의 3승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31번 같은 경우에서도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연료의 연소 시에 이론 공기량의 계량치로서 가장 큰 것은, 자, 이론 공기량이 가장 큰 것은 여기서 LPG. 이 문제는 동일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답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문제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자식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내용 같은 경우는 답을 그냥 기억해야지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면 유압분무식 버너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압분무식 버너라는 것은 액체를 우리가 연소시키는 버너입니다. 유량 조절 범위가 1대10 정도로 넓어서 부하 변동에 적응성이 쉽다고 그랬어요. 유량 조절 범위가 1대10 정도 되면 가장 넓은 범위죠.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뭐죠? 고압 공기식. 그죠? 그래서 반면에 유압 분무식 같은 경우에서는 유량 조절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유량 조절 범위가 좁다는 것은 적응이 쉽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번이 틀렸고, 나번에 연료의 분사 범위는 15에서 2000L per hour. 그래서 여기서는 연료의 분사 범위나 유량 조절 범위나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연료의 점도가 크거나 유압이 5kg/제곱센치 이하가 되면 분무화가 불량해진다. 분무화라는 것은 입자를 안개처럼 만드는 걸 분무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개처럼 만드는 게 불량화된다는 거죠.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연료는 잘 연소가 되니까 입자를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간단해서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한 편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3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9000kcal/kg의 열량을 내는 석탄을 시간당 80kg에 연소하는 보일러가 있다. 실제로 이 보일러에서 시간당 흡수된 열량이 60만 kcal라면 이 보일러의 열 효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열 효율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연료의 발열량 분의 흡수 열량 곱하기 100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연료의 발열량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9000kcal/kg으로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분자 분모의 단위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흡수 열량이 얼마냐면 흡수 열량이 시간당 60만 kcal예요. 그러면 kcal per hour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열량의 단위는 뭐가 돼요? kcal per kg이에요. 그래서 kg을 hour로 고쳐주기 위해서 연료량을 곱합니다. 따라서 발열량과 연료량은 한 쌍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흡수 열량은 지금 60만 kcal per hour. 그리고 연료의 발열량은 9000 kcal per kg 곱하기 연료량을 곱해주는 거죠. 80kg per hour. 따라서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하시면 83.33%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우리가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연료량이 한 쌍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4번 저희 발열량이 7000kcal per Sm의 삼성의 가스의 이론 연소 온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단서에 보면 이론 연소 가스량이 10Sm의 삼성 per Sm의 삼성, 연료의 연소 가스의 평균 정합 비율이 0.35kcal per Sm의 삼성도시, 기준 온도는 15도씨, 공기는 예일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론 연소 온도 공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론 연소 온도 공식은 이렇게 되죠. 저희 발열량 나누기 가스량 곱하기 평균 정합 비율 플러스 기준 온도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저희 발열량이라는 값이 얼마죠? 7000kcal per S의 삼성, 그리고 가스량은 10S의 삼성 per S의 삼성, 평균 정합 비율은 0.35kcal per S의 삼성 도시, 그리고 기준 온도는 15도씨라고 주어졌어요. 따라서 지금 이론 연소 온도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응용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 폐열 회수 장치가 설치된 소각로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폐열 회수 장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발생되는 열을 회수하는 장치입니다. 가문에 보시면 연소가스의 배출 부분과 수증기의 보일러관에서 부식에 염려가 없다고 그러는데 온도에 따라서 부식이 되죠. 그래서
폐열을 너무 많이 회수를 하게 되면 배출되는 온도가 150도 이하로 내려가게 돼요. 그럼 15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일반적으로 저온부식이 발생하죠. 150도가 노점 온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연소 온도를 우리가 회수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식의 염려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열 회수로 연소가스의 온도와 부피를 줄일 수 있다. 공기와 연소가스의 양이 비교적 적으므로 용량이 작은 송풍기를 쓸 수 있다. 수증기 생산을 위해서 수냉, 로벽, 그리고 보일러 등의 설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자,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의 연료의 연소 방식과 연소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장 대표적으로 기체 연료를 연소하는 방법이 확산연소, 예혼합연소, 그죠? 그리고 이 두 개를 절충해 놓은 부분 예혼합연소,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연소를 시킵니다. 가번에 보면 확산연소는 주로 탄화수소가 적은 발생로 가스나 고로가스 등에 적용되는 연소 방식이다. 그러나 한번 예혼합연소는 화염의 온도가 낮고 그리고 국부 가열의 위험이 없고 연소 부하가 작은 경우에 사용되면서 화염의 길이가 길다고 그랬어요. 자, 전부 다 설명이 반대가 되어 있죠. 화염 온도가 어때요? 화염 온도가 높아요. 자, 그 다음에 국부 가열의 염려가 어때요? 높아요. 그리고 연소 부하가 작은 경우가 아니고 연소 부하가 큰 경우에 사용하죠. 그리고 화염의 길이는 긴 게 아니고 짧은 게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국부가열이라는 것은 불꽃이 닿아 있는 부분에만 지극히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러나 한번 저압 번호는 역화 방지를 위해서 1차 공기량을 2론 공기량보다 60% 정도만 흡입하고 2차 공기는 로 내의 압력을 부압으로 해서 공기를 흡입합니다. 여기서 로라는 것은 우리가 연소하는 로를 뜻하는 거고, 부압이라는 것은 대기압보다 낮은 정압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정압을 부압이라고 합니다. 라반이 예혼합 연소에 사용되는 버너는 저압 버너, 고압 버너, 송풍 버너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 기체 연료의 2S미터의 삼성을 분석한 결과 프로판이 1.7S미터의 삼성, CO가 0.15S미터의 삼성, 수소가 0.14S미터의 삼성, O2가 0.01S미터의 삼성이었다면 이 연료를 완전 연소시켰을 때 생성되는 이론 섭연소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일단 연소를 시킵니다. 자, 프로판을 연소시키면 산소가 5개, 3CO2, 4H2가 나오죠. 그래서 1.7S미터의 삼성이 됩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0.15, 수소는 0.14, 산소는 0.0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계산하는 게 뭐죠? 이론 섭연소 가스량이에요. 그럼 이론 섭연소 가스량이라는 것은 GOW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1-0.21, A0 플러스 CO2량 플러스 H2량으로 계산을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A0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산소량 나누기 0.21. 산소량 나누기 0.21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산소량이라는 것은 여기 두 가지가 있죠. 연료 중에 산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연 성분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량에서 연료 중에 산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 뭐라고 하냐, 우리가 자체 연소하는 산소량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연료 중에 산소량. 그래서 자체 연소하는 산소량에서 연료 중에 산소량을 뺀 다음에 0.21을 나눠주게 되면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론 공기량을 계산해 보면 프로판은 먼저 5개가 1.7에 해당하죠. 0.5 곱하기 0.15, 0.5 곱하기 0.14 마이너스 연료 중에 산소량을 빼주는 거예요. 나누기 0.2를 하면 이론 공기량, 이 값이 이론 공기량이죠. 자, 플러스 CO2량 3 곱하기 1.7, 그리고 4 곱하기 1.7, 석가스량은 H2가 다 더해지죠. 그리고 1 곱하기 0.15, 1 곱하기 0.14,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44.67 S미터의 삼성이 값이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왜 2S미터의 삼성을 곱하지 않았느냐면 팁에도 있는 것처럼 2S미터의 삼성의 분석치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2S미터의 삼성을 보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에 보시면 CH4가 메탄입니다. 메탄이 30%, C2H6가 에탄, 에탄이 30%, C3H8이 프로판,
프로판이 40%인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폭발 범위를 러시아 트리에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CH4의 폭발 범위가 5에서 15%, 에탄은 3에서 12.5%, 프로판은 2.1에서 9.5%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러시아 트리의 공식을 기억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상한값과 하한값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V1, V2, V3라는 것은 함량입니다. 자, CH4, 에탄, 프로판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요. 퍼센트로. 자, 그런 다음에 폭발 하한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 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5%, 3%, 2.1%. 그러니까 동일한 순서대로 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한값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자, 함량은 그대로 넣고 상한값을 15%, 12.5%, 9.5%를 대입을 해서 나온 값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의 범위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대입한 값을 한 번 더 설명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하한값을 계산을 해요. 그럼 각각의 함량을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한의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반면에 상한값을 계산을 했을 때는 함량은 동일하게 대입을 해요.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각각의 연료에 대한 상한값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한값 L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2.85라는 하한값이 나오고 11.61이라는 상한값이 나왔기 때문에 상한값과 하한값의 범위는 2.85에서 11.61%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39번 문제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미분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그리가 먼 것은, 미분탄이라는 것은 석탄을 가루로 만든 미분화시킨 분말 석탄입니다. 자, 보화 변동에 대한 응답성이 좋은 편이어서 대용량의 연소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대용량 연소에 사용하죠. 다음에 화격자 연소보다 낮은 공기비로서 높은 연소 효율을 얻을 수 있어요. 높은 연소 효율을 나타냅니다. 분무 연소와 상이한 점은 가스화 속도가 빠르고 화염이 연소실 중앙부에 집중해서 명료한 화염면이 형성된다는 건데, 실제로 보면 화염 자체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석탄의 종류에 따라 탄력성이 부족하고 로병 및 전열면에서 저해 퇴직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미분탄 자체는 액체 연료의 성격을 띠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액체 연료의 성격을 띠지만은 연료 자체는 뭐예요? 고체죠. 그래서 고체로서의 연료의 성질은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진 장치도 필요하고, 그리고 분무 자체도 실제로 액체 연료보다는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부탄 2kg을 표준 상태에서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산수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부탄이라는 물질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탄을 완전 연소를 시켜야 돼요. 그럼 부탄을 한번 완전 연소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부탄이 C가 4개고 H가 10개예요.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CO2와 H2를 결합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론 시간에 우리가 완전 연소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탄소가 4개니까 CO2 앞에 4개, H가 10개니까 여기는 H가 2죠. 2분의 10은 5. 자, 역으로 산소 계산하면 8개, 여기는 5개. 그럼 몇 개죠? 13개. 13개가 이렇게 오면 2분의 13은 6.5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뭐를 계산하죠? 산수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프로판의 분자량이 지금 얼마죠? 계산을 해놓은 거 보면 58이에요. 그래서 58kg일 때 산소는 6.5 곱하기 32kg. 다 질량으로 계산하니까. 그럼 프로판 2kg 해당하는 값은 얼마냐? X. 따라서 X에 대한 값은 7.17kg이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부탄 자체의 완전 연소 반응식을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41번에 보시게 되면 사이클론의 반경이 50cm인 원심력 집신 장치에서 입자의 접선 방향 속도가 10m/s라면 분리계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분리계수 S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RG분의 V의 제곱으로 계산하게 되죠. 여기서 R이라는 것은 반지름, G라는 것은 중력 가속도, 그죠? 그 다음 V라는 것은 속도예요. 그러면 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G라는 값은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으로 값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속도라는 값이 지금 얼마냐면 10m/s예요. 그리고 반경이 50cm니까 반경은 0.5m가 되는 거죠. 따라서 0.5m 곱하기 9.8m/s의 제곱분의 속도 10m/s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하면 20.41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유해가스의 물리적 합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합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인 합착과 화학적인 합착. 두 가지는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이론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온도가 낮을수록 합착량은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합착제에 대한 용질의 분압이 높을수록 합착량은 증가해요. 분압이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리고 가역성이 높고 우리가 합착과 탈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 층의 합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은 가역성이고 여러 층의 합착이 가능해요. 자, 반면에 합착열이 높고 분자량이 작을수록 합착이 잘 되는 것은 뭐예요? 화학적인 합착이에요. 그러면 라본을 물리적인 합착으로 바꾸면 합착열이 낮고 분자량이 클수록 잘 합착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따라서 틀린 설명은 라본이 정답.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착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합착과 화학적인 합착을 반드시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3번. 시간당 5톤의 중류를 연소하는 보일러에 배기가스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세정해서 타랑하고 부산물로 아황산 나트륨을 해소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서 황함량이 2.56%, 타랑장치의 타랑 효율이 87.5%, 수산화나트륨의 이론적인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론에서 개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S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냐면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이 뭐죠? NaOH예요. 그러면 우리가 황산화물을 처리하는 유일한 개수비가 1대2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1대1이고. 그래서 1대2가 뭐죠? NaOH예요. 그래서 1대2의 반응을 나타낸다고. 나머지는 전부 다 1대1입니다. 자, 그러면 S가 연료니까 32kg. NaOH는 2 곱하기 분자량이 40kg.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연료량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5톤이에요. 그럼 5 곱하기 10의 3성 kg/h가 되겠죠? 이 중에 황분이 2.56%, 0.0256. 자, 그리고 몇 퍼센트가 타령됐죠? 87.5%, 0.875. X. 그래서 X는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나요? 나번이 되나요? 나번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필기에서는 개수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으면 문제를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반응식 자체를 지금 여기 보면 이 반응식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실기는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필기에서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S와 NaOH를 계산하니까 S와 NaOH의 비만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암모니아의 농도가 용적비로 200ppm인 실내 공기를 송풍기로 환기시킬 때 실내 용적이 4000m의 삼성이고 송풍량이 100m의 삼성 per minute이면 농도를 20ppm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는 1차 반응식을 이용하거든요. 그럼 1차 반응식이라는 것은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예요. 여기서 C0라는 것은 초기 농도, CT라는 것은 T시간 후의 농도, K는 상수, T는 시간을 뜻해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가 없느냐 하면 K라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K를 계산합니다. K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용적에서 송풍량을 나눠주면 돼요. 그럼 per 시간이 나와야 되니까 그대로 4000에서 100을 나눠줘요. 따라서 0.025 per minute라는 뭐가 나와요? 여기서 송풍량에서 용적을 나눠주면 minute라는 단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K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1차 반응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번에서 K를 계산해서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C0 초기 농도는 200ppm, CT, T시간 후의 농도는 20ppm, K는 0.025 per minute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92.10 minute. 다시 말해서
T라는 시간과 K라는 상수는 역수 관계가 있죠. 그래서 단위가 반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1차 반응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와 K라는 상수를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리고 45번. 다음 중에서 CH32, CH, CH2, CHO의 냄새 특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주어지는 화학식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뭐냐 하면 아이발레르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취 물질로서 지정 악취 물질로 지정된 냄새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이발레르 알데하이드는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느냐면 새콤하고 타는 듯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플라본이 특징입니다. 자극적이고 새콤하고 타는 듯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문제와 내용을, 답을 암기를 해 주셔야지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46번. 냄새 물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물리화학적 자극량과 인간의 감각 강도는 레이니 법칙에 잘 맞는다고 그랬는데, 레이니 법칙에 맞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악취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법칙에 잘 맞죠? 웨브 페이너 법칙에 잘 맞죠? 그래서 가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다음에 골격이 되는 탄소수는 저분자일수록 관능기 특유의 냄새가 강합니다. 저분자일수록 냄새가 강하고 자극적이며 8에서 13에서 가장 향기가 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자 내 수상기의 수는, 여기서 수상기라는 것은 OH입니다. 자, 수상기의 수는 한 개일 때 가장 강해요. 그리고 그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약해져서 실제로는 냄새가 없어지는 단계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포화도가 높으면 냄새가 보다 강하게 된다고 그래서 불포화도라는 것은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을 불포화탄화수소라 그러고, 반면에 포화탄화수소라는 것은 단일결합을 하는 것을 뜻하죠. 그 말은 냄새가 강하게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포화탄화수소가 아니고 불포화탄화수소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에 보시면 유해가스의 연소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직접 연소는 경우에 따라 보조 연료나 보조 공기가 필요하며 대체로 오염물질의 발열량이 연소에 필요한 전체 연량의 50% 이상일 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그랬어요. 직접 연소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불꽃을 이용해서 태우는 것을 직접 연소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소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번에 보면 직접 연소법은 애프터버너법이라고 하고 HC, H2, NH3, HCN 전부 다 가연성 물질이죠. 그리고 유동가스 제거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답번에 보시게 되면, 자, 답은 가열연소법은 우리가 직접 연소법하고 비슷합니다. 배기가스 중에 가연성 오염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을 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매우 낮을 때, 반면에 매우 높을 때는 직접 연소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연소법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조업의 유동성이 적어서 질소산화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연소법과 가열 연소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으냐 낮으냐, 높을 때는 직접 연소법, 낮을 때는 가열 연소법을 이용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열 연소법은 연소로 내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0.2에서 0.8초 정도 된다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정답은 답은.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탈취 방법입니다. 탈취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탈취 방법이라는 것은 뭐죠?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을 탈취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답은 벌 차단법은 밀폐형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크기와 색상이 다양한 편이다. 다음에 약액 세정법은 조작이 복잡하고, 여기서 세정법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액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작이 복잡할 수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대상 악취 물질에 대한 제한성이 작은 편이고, 그리고 산성가스 및 염기성 가스의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세정법은 소규모로 이용된다는 거. 그리고 산화법 중에서 염소주의법은 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때 클로로페놀을 형성해서 2차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염소는 페놀이 있을 때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수세법, 물을 이용해서 처리한 수세법은 수온 변화에 따라서
탈취 효과가 변하고 처리 풍량 및 압력 손실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자,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48번에서 우리가 그 탈취 방법 이외에도 우리가 그 산화법도 있고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는 내용 자체들의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